예,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베일을 벗었는데요.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다. 반대편에선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이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못 본 사이에 중책을 맡으셨던데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회장님으로. 네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상근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한 100여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그래서 한 50명의 금융인들, 예. 그래서 뭐 자산운용사, 독립된 자산운용사, 창업자 대표분들 거의 다 들어와 계시고, 예, 예. 우리 뭐 소위 얘기하는 행동주의 펀드들, 창업자들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를 하다 보면 이 법 제도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베테랑 변호사분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 SEC 근무했던 분 포함해서 한 30여 명 변호사가 있고 나머지 20명은 뭐 교수님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로 코디를 하고 이 전문가분들이 요즘 뭐 논평도 거의 1, 2주에 한 번씩 내고 예. 그래서 뭐 정부에 대한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변화도 유도를 하고 그래서 하여간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예. 자본시장 발전을 꾀하는 그런 모임을 연초에 맡았습니다. 우리 한 4년쯤 됐습니다. 예. 아하, 오래됐군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기업 밸류업에 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고견을 듣고자 네. 저희가 또 특별히 모셨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뉴욕 증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난해 12월 연간 전망 출연을 하셨을 때 매그니피센트 세븐필두의 미증시 거품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AI 엔진을 달고 질주하고 있는 그런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에 출연하셨을 때처럼 여전히 미증시 거품 아니다라고 외치실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되게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되게 역동적이고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 플레이어들이 포진이 돼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엔비디아죠. 그래서 그러한 다양성도 있지만 동시에 아까 우리 얘기하신 주주 환원, 그러니까 회사의 주주를 회사의 주인으로 생각해서 미래에 꼭 투자한,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들이 있겠죠. 설비 투자도 있고 R&D도 있고 때로는 이제 M&A도 하는데 그런 것에 들어가는 돈 빼고 나머지는 주주들한테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하신 그 M7도 이제 그런 측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고성장을 하는데도 작년에 한 100억 달러를 주주 환원을 했어요. 배당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그래서 이 그 다이내믹한 성장, 역동성과 이제 주주 환원이 그러니까 양대축이 되는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저는 그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보면 우리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그 사이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했고, 특히 이제 M7들은 대부분 다 좋았어요. 물론 F 같은 데가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M7이 실적도 좋았고, 올해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양호해서, 그 당시보다 주가는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은 비슷합니다. M7의 평균 1년치 이익 전망, 2024년 이익 전망으로 펄을 보면 한 28배예요. 그래서, 두세 달 전보다 주가는 올랐지만, 그만큼 이익이 상향 조정이 돼서 펄은 그 수준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뭐 M7 내에도 약간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그룹을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성 대비 매력이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밸류에이션들도 체크를 해서 거품이 없다의 근거를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두 종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쪽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분식집 가서 김밥만 먹으면 안 되고 오뎅도 먹고 순대도 먹고 두루두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둘 다 뛰어난 종목이고, 실제 테슬라도 AI 종목이에요. 최고의 AI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 이제 결국
그 테슬라의 전기차의 밸류보다는 미래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로봇 같은 거 지금 AI를 그 활용해서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의 밸류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AI 회사기 때문에 둘 다 상당히 매력이 있는 회사고 예. 둘 다 보유할 만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류어 프로그램 1차 세미나에 대해서 논평을 내셨는데요. 학점을 B-. 뭐 후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총평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포럼 명의로 그 밸류업 발표한 2월 26일 날 이제 저희가 논평을 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결론으로 B- 학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B-라는 학점은 예. 사람에 따라는 틀립니다. 저도 이제 수업을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는 안 좋은 학점이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한테는 괜찮은 학점이고 어떤 분은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재수강도 안 되는 학점이다. 근데 이제 B-라는 네. 것은 그러니까 우리 그 국내에서 투자가분들, 근데 언론도 보면 아주 내용이 없다 그랬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정부의 입장, 속내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약간 너무 피상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예. 이미 안이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준비를 작년 하반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여기 이제 B-라는 것은 5월에 우리가 2차 세미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6월에 가이드라인을 이제 확정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너무 길어요. 4달이라는 것은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4달을 기다릴 수도 없고 과연 4달씩이나 과연 피드백을 받는데 필요한가. 예. 한두 달 열심히 우리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 다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쯤 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심히 잘하면 앞으로 서너 달 예. 그러면 B-가 A 학점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예. 기업들한테 끌려간다거나 그래서 시장에 눈높이를 못 맞추면 이제 C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학점이니까 예. 정부한테는 뭐 앞으로 잘해라 이제 그런 격려를 네. 주는 그런 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원을 어떻게 주실지가 그래서 이제 궁금한데 이 밸류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 5가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뭐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그 충실의 의무를 지금은 기업에 대한 충실의 의무만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이 그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정부 부처 간의 조율도 필요하고 네. 국회 그 위원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지난주에 발표된 것을 놓고 보면 첫 번째 그 템플레이트예요. 결국 그 우리 강제성 얘기도 하지만 이건 기업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제적으로 하면 딱 그 일정 기간만 맞추고 그 다음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확실히 이거를 할 수 있는 템플레이트, 기업이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저평가가 돼 있으면 그 이유를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액션 플랜을 짜서 그거를 실천하는 템플레이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제 지원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건 이사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정부의 B 학점을 그나마 줬던 것은 이 템플레이트의 중심축이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 이사회가 물론 독립성의 문제는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사회가 공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아쉬웠던 게 그 뭐 모더레이터도 그렇고 패널 분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약해요. 우리 마켓에서 보는 선수들이 많이 부족했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밸류업을 많이 만든 기업이 메리츠금융지주입니다. 지금 하나금융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근데 왜 그런 데는 부르질 않았는지 그런 대표이사를 불러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많이 전파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금융수장한테 제가 2월 초에도 이제 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이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준 프로젝트고 금융수장들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야 돼요. 본인이 밑에 사람들 시키지 말고. 그래서 본인이 다 챙기고 실제 거래소에서 발표도 제 생각에는 금융수장들이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지. 그러니까 일본이 성공한 것은
40년의 베테랑인 도쿄 증권거래소의 CEO인 야마기상이 본인이 직접 다 챙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기업들 보고 이제 피드백을 주주들한테 받으라고 하는데, 금융위와 거래소도 직접 투자가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싱가포르 아시아를 돌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우리 수장들도 뭐 뉴욕을 간다는 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가장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중장기 투자가들한테 일본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국민연금 같은 데도 찾아가서 거기 CIO나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이 아까 말씀드린 템플레이트를 되게 정교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조금 시간이 쫓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투자가들은 지난주 월요일 날 뭔가 확정안이 발표되는 걸로 알았고, 외국 투자가는 거의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고, 영어 자료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많은 외국 투자가들이 라이브 방송에 콜인을 했는데 한국말로 진행돼서 놀랬거든요. 이 외국 투자가가 되게 중심축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왜 한국 사람들끼리만 하고 왜 영어로는 이게 안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되게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2차 세미나를 우리 5월에 할 때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죠, 정부가. 예. 맥락은 하나예요. 잘 아는 선수가 많이 필요하다. 뭐 그게 이제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라든지, 그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걸 인지하고 그것을 이제 밀어줄 수 있는 단체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시장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4월 총선 이후에도 좀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자, 이 주총 시즌을 앞두고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 행동주의 펀드가 미는 그 목소리와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가 많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요즘 그 소수 주주들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 뭐 초대형 외국 펀드나 국내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가 행동주의 펀드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좀 귀담을만 하다. 오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 파트너스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그 주주 제한 관련된 설명을 오늘 여의도에서 하는 것으로 공개 세미나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동주의자 펀드는 약간 매기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주로 타겟하는 회사들은, 회사는 좋은데 거버넌스나 경영진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저평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안 좋은 회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니까 타겟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해외 투자가들이 주주 제안을 해서 타겟을 한 삼성물산도 뭐 기본 그 본업은 그렇게 매력적이는 않지만 이제 보유한 그 유가증권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주가가 저평가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그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그 외국 펀드의 그 주주 제안에 찬성하는 그런 의결을 냈죠.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지금 은행 캠페인도 있고,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 그다음에 다양한 지금 캠페인들이 많아서 투자가들이 뭐 이것은 한 그 어떤 테마로 그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러한 테마가 진행이 된 지 아주 오래됐고, 일본은 로컬 액티비스트들도 상당히 많지만 미국, 유럽의 어마어마한 펀드들이 많이 그 행동주의자를 하면서 거버넌스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 상륙은 안 했죠. 그러니까 엘리엇이 2019년에 떠나고 나서는 상륙을 안 했는데, 아마 일본에 상륙을 했으면 이제 한국을 항상 보통 같이 봅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같이 보는데 우리도 상륙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행동주의자들이 강한 요구를, 특히 그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되게 좋은 겁니다, 되게. 그리고 어떠한 한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밸류가 업이 되면 그 옆에 있는 회사들도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니까 이게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로 비교하면 선생님이 엄격한
과외 선생님이 오셔서 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 자본시장이라는 게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영자라는 것은 주주가 선임을 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데 긴장감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상당히 매기 같은 역할을 해서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고 이런 행동주의적 펀드들이 또 운영하는 자금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 예. 저기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못다 아니하는 얘기는 또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잠시 후에 풀어주실 것 같고요. 3월 증시 이제 투자 전략이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럼 저 PBR 가치주에 계속 주목을 해야 할까? 성장주도 한쪽에 같이 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요. 뭐 3월 시장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 대답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주들이 주도를 했죠. 아까 우리 얘기한 M7도 그렇고. 근데 일본은 3년 넘게 가치주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우리 시장을 지금 금년에 움직이는 이 밸류업 상승에 의한 밸류업에 의한 그 가치주의 상승. 그러니까 저 PBR 같은 거가 이제 일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밸류업이라는 건 올해 내년에도 계속 될 테니까 제 생각에는 가치주들이 가치주주가 꼭 저 PBR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 같고 PBR보다는 이익을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 주주에 대해서 진심이 있는 경영진 그런 회사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분위기가 있는 기업인가도 하나의 이제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자는 목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